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떠오를까? 감독, 배우, 촬영 감독? 아마도 PD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. 예능하면 PD가 잘 떠오르는데 말이다. 그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과 잠시 걸으며 이야기를 해보았다. 뒤편에서 조용히 불을 끄고 켜고 달래고 밀어붙이고 모든 걸 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. 돈과 시간에 가장 예민한 사람. 가장 익숙해야 할 장소, 세트장에서 이야기를 했다. 기분 좋아요. 감독의 상상, 배우의 네. 감정, 미술 감독의 세계관, 그리고 스태프들의 체력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호흡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조율자. 그런데 이분 좀비 보조 요즘에 출연도 그냥 했었다고 쉬어야죠. 한다. 혹시 너무 네. 열심히 일하다가 진짜 좀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? 지금 편집 강원도를 없이 산책하듯이 아버님을 뵈러 담은 갈까 이야기이다. 고민하고 있어요.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? 강아지 이름이 토리예요. 토리. 토리. 왜 토리예요? 그냥 처음에 밤토리로 할까 하다 그냥 토리로. 감독님, PD님은 처음 일 시작한 게 혹시 몇 년도쯤이세요? 저는 2003, 4년? 2003, 4년도요? 네. 그때 제작부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하셨나요? 네. 그 전에는 처음에 보조 출연? 원래 보조 출연자 하셨었던 거예요? 보조 출연자로 나갔다가 거기 이제 업체에서 팀장 일을 좀 했었어요. 하다가 이제 그쪽에 추천받아가지고 좀 제작부 일 해보면 어떠냐 해서 이제 좀 시작하게 됐죠. 그래서 뭐 영화 일 시작한 거는 보조 출연으로 입문한 것까지 하면은 꽤 오래됐거든요. 진짜 그러시네요. 그때 예전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역도산이나 뭐 네. 슈퍼스타 감사용 알죠, 알죠. 뭐 그때부터 알게 하네요. 충무로라는 그 영화는 충무로 뭐 그 시절부터 그때 그 영화들이 보조 출연하셨던 거예요? 팀장을 했었어요. 지금도 그럼 보조 출연자분들 좀 보시면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, 지금. 네. 그분들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. 총알님 지금도 가끔 출연하시지 않나요? 아, 저 출연 많이 하죠. 좀 보시죠. 뭐 좀비 아님 시체. 뭐. 저는 이제 처음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제가 했고, 예, 그 작품을 제가 제작부장으로 했었고, 그 이후에 이제 연상 감독님을 이제 아니까 제가 반도라는 영화에서 제가 좀비로 출연했었죠. 원래는 영화 쪽 일은 제 전공도 아니었고 하려고는 하지 않았었죠. 원래 장사를 하다가
네, 청계천에서 장사하다가 청계천이 또 충무로랑 가깝거든요. 제가 이제 배터리 장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명 만들려고 배터리를 많이 사갔거든요. 그러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다 이제 청계천이 지금의 알고 계시는 청계천 그 물이 흐르는 그게 있기 전에 제가 했었고 그 청계천 공사하면서 이제 전 쫓겨났죠.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PD가 어떤 역할을 하냐부터 얘기를 먼저 하면 그 안에 좀 조율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뭐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포괄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PD가 뭐냐,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, 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다가가기 쉽게 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엄마의 역할이다. 프로듀서의 역할은 일단 엄마의 역할이다.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, 네. 그래서 돈을 누군가 주죠. 돈을 누군가가 주면 그걸 이제 시나리오를 작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녹여내냐, 그 돈을. 사실 그게 조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부터 조율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시나리오를 찍을 수 있을까? 일단 그렇게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, 그럼 엄마 역할이면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. 어, 이 시나리오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스태프들을 모아야 되고, 그 역할부터 제가 하는 거고, 스태프들을 모으면 스태프들 돈을 줘야 일을 하니까, 그 스태프들 돈 관련해서도 조율을 하는 거고, 그래서 이 스태프들의 역할을 제가 분배를 해서 그것도 조율을 하는 거고, 사실 조율의 관점은 PD의 역할에서 그냥 일상인 거죠. 이 영화가 끝까지 개봉하기 전까지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며 이런 것들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조율, 조합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. 사실 프로듀서가. 이거는 뭐 모든 PD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가장 재밌고 의미 깊은 순간은 개봉하는 순간이거든요. 네. 왜냐면은 그 개봉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보면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개봉시키기 위해 2년을 일했고 시나리오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하자면 4, 5년 전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그 기간 대비 제가 개봉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거의 의미 부여가 크겠어요. 네. 그쵸. 근데 뭐 이제 CG 팀들은 뭐 몇백 명이고 외주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네네 그건 다 알죠. 네 맞아요. 그래서 엔딩 크레딧도 영화의 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후반 작업에서 몇 번을 검토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지점들이 아마 가장 좋고 자기한테 의미가 큰 지점이 아닐까. 네.
영화는 저한테 뭐 잡이기도 하지만 잡이었기도 했고, 참 요즘에 근데 보면 쇼츠 시대란 말이에요. 뭐 소비가 그냥 쇼츠에 대한 소비가 워낙에 큰 시대이기도 하고, 영화나 드라마로 봤을 때 그들에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길 수도 있는 플랫폼이 돼버렸거든요. 근데 예전에 영화라고 하면은 극장 개봉만을 놓고 봤다면 지금은 이제 OTT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영화가 그 부분들까지 나아갔고, 그들과 이제 협력하는 단계까지 일단 와 있고,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. 책은 읽으면 저희가 상상을 해서 그 장면을 상상해서 읽은 글을 읽는 건데, 영화는 그 글을 시각화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, 그러면 이제 뭐 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책을 내가 보는 게 더 풍부해진다면 그 상상력을 영화는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영화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드라마와 영화를 비교해 봤을 때는 드라마는 이게 몇 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그 캐릭터를 예를 들어 주인공을 이렇게 쪼개서 계속 보여주는데, 영화는 압축을 시켜서 임팩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쇼츠 시대에 맞는 거는 드라마보다는 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,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. 그러면은 쇼츠의 소비를 영화가 어떻게 조금 그쪽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?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압축을 시켜서 이 책의 시각화를 시켜서 관객들한테 이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,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들. 왜냐하면 장르적으로 공포나 뭐 스릴러나 SF나 사극이나 현대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관객들에게 선택을 해줄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영화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술은 굉장히 중요하죠.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, 그 이유는 일단 미장센이라고 하는,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장센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 되는데, 그럼 영화에서 미장센이 왜 중요하냐? 사실 영화는 그를 현실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뭐 상상력, 우리가 뭐 우주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,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미술은 우리가 받아들인 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죠. 화면, 뭐 카메라도 중요하고 촬영도 중요하고 편집도 중요하고 뭐 사운드도 중요하지만, 영화는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게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거의 배경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미술이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탁에 노수저가 올려져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적이지 않잖아요. 뭐 나이프랑 포크랑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게 사실적인 거지. 그런 사실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미술의 역할이고, 그러면 시각적인 거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술은 영화에서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지점들이 선행이 돼야 이제 촬영해서 이거를 담고, 이 공간을 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은,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영화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이제 미술이거든요. 그렇게만 생각해도 중요하기 때문에
맨 처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만 놓고 봐도 미술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거죠. 음, 예전에 제가 일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열정이었는데, 그럼 열정은 금액이라는 것과 상충을 하죠. 그래서 뭐, 그때는 뭐, 목적을 두고 일한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내가 영화를 하면서 그냥 뭘 해야 될까? 그냥 목적이 없고 그냥 목적을 찾는 거에 의미를 뒀다면, 근데 요즘 세대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내가 뭘 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바뀌긴 했지만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체들이 다 바뀌긴 했지만 노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단적으로 놓고 봐도 뭐 노동의 대가를 이제 열정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좀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. 또 좀 넓어지고 스펙트럼도. 그리고 플랫폼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유튜브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세대로 놓고 보면 예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봐주면서 일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고 오직 그냥 영화로만 찍어야겠다는 것만 있어서 무조건 돈 아끼려고만 하고 촬영을 뭐 36시간 막 48시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제가 이제 PD가 됐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사람답게 일하자가 1번이었고 그래서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준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영화계에서는 좀 쉽지는 않죠. 왜냐하면은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 게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프로듀서의 역할은 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아껴서 어떻게 찍을까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작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돈은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잘 만들까가 정말 크게 바뀐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PD들이 모르겠어요. 그런 생각을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PD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나리오부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동조를 하는 게 좀 커지지 않았나. 그게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. 예전이랑. 인식 자체가. 왜 하고 싶은지 그냥 예, 예. 그냥 왜 하고 싶냐.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는 게 자신 있냐. 뭐 근데 자문 다닐 때마다 뭐 다 성격들이 틀려서 뭐 중점적으로 제가 뭘 준비해서 갖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라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해 가서 뭐 이거는 얘기해야지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좀 즉흥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하거든요.
노하우. 저는 그냥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강압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조건을 내가 많이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그게 좀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중점을 두고 일하는 것 같고, 저는 그 장점을 제가 알고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남들한테도 감추지는 않아요. 저는 사람이 좋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그런 걸 제 스스로 좋아해서,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촬영할 때도 돈이 100만 원짜리가 필요한데 장비가 그런 것들도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고,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인 것 같거든요. 그게 이제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네, 네. 네. 아, 저는 같이 놀아요. 네. 저는 충분히 맞춰줄 수 있어요. 네. 네. 그리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,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웃긴 게 좋아서 그들과 같이 그냥 소통하면서 노는 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. 네? 아, 안 자연스럽죠. 네. 끝.